안녕하세요. 뱅커형입니다. 오늘 만도가 주식시장 종료 후에 공시를 하나 냈는데 회사 분할 결정에 관한 공시였습니다. 공시가 나온 시점은 15시 41분, 시장이 15시 30분에 종료되니 11분 후에 공시가 나왔는데 요거를 잘 보시면은 자율주행 사업부를 따로 떼내서 물적 분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시에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무슨 공시 띄우고 19분 만에 기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자료도 올렸습니다. 자, 요겁니다. 오늘 4시에 기업 설명회 자료로 만도가 올린 건데, 요는 이렇습니다. EV 시장 확대에 따른 전동화와 밀접한 만도 세시 사업 부분과 자율주행과 밀접한 ADAS 사업 부분에 대한 제품 특성과 요구 역량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도는 전략 투자, 우선순위, 인재 확보, 조직 운영, 파트너십 운영 등등등 전문적이고 최적화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물적 분할을 한다. Autonomous Driving MMS 신설 법인. 자,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랑 모빌리티 부분을 떼내서 100% 자회사로 두고, 이 자회사는 만도의 100% 자회사고, 신설 법인은 적시 펀딩을 통한 자율주행 사업 성장 가속화를 도모하고 MEH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를 산하에 두어 ADS 사업과 시너지를 구축. 이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는 만도랑 헬라가 협업해서 만도랑 헬라가 합작한 회사인데, 올해 초에 만도가 100% 지분 인수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헬라로부터 50대 50이었는데 지분을 전부 다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ECU를 전문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자, 요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는 신설 법인인 만도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 들어가고 100% 자회사에 들어가고, 이 ADSA 전문 자율주행 유닛은 기존 법인인 만도의 100%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적시 펀딩을 한다. 신설 법인은 적시 펀딩을 통한 자율주행 사업 성장 가속화를 도모. 신설 법인이, 이 물적 분할돼서 신설된 법인이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투자를 받겠다는 얘기죠. 예, 투자를 받겠다. 이 만도 안에 있는 것보다 따로 떼놔서 보면은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멀티플을 좀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주식 발행을 높은 가격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거를 노리고 물적 분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그 LG 화학에 같이 있는 것보다 얘만 따로 떼서 놓으면은 굉장히 회사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계 CATL 제치고는 CATL 빼고는 아마 세계에서 배터리 부분으로는 시가총액 1위가 될 회사인데, 배터리 2차전지 전문 기업으로는 시가총액 1위가 충분히 가능한 회사인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예상 시가총액만 50조에서 100조 정도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만도도 ADSA 따로 가치를 한번 평가받아보고 싶다, 그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죠? 주가에 바로 악재죠. 그러면은 나는 물론 만도가 이제 내연기관 차량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있었잖아요. 이 뭐 터보를 만든다든가, 이 내연기관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막 거의 땅바닥으로 막 가고 있는데, 만도는 다행히 뭐 브레이크라든지 뭐 스티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기차, 수소차에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해도 지금 만도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이베스트의 유지용 애널리스트가 목표가 98,000원으로 지난 6월 8일날 나온 보고서인데, 이 퍼가 굉장히 높아요. 오늘도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도
올해 기준으로 16이고 내년도 13.1이거든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완성차 업체보다도 퍼가 높다. 여기에서 좀 갸우뚱하게 합니다. 근데 왜 높을까? ADSA가 있기 때문에, 고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즉시 악재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시 41분에 나왔으면은 주식 선물 시장은 3시 45분에 닿거든요. 3시 35분부터 45분까지 동시효과가 10분이 있는데, 그 10분 동안 손이 빠른 투자자들은 얼른 매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만도 주식 선물 7월물인데 직전 체결가가 73,500원에서 100원이 내려왔는데 여기 444계약, 딱 봐도 훨씬 크죠. 딱 봐도 큰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다 소화가 못 됐어요. 시장에 이 매수가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444계약이면 주식으로는 4,440주입니다. 그게 나왔고, 6월물을 봐도, 자, 6월물 보면 직전 체결가가 73,500원인데 73,000원으로 42계약, 그건 420주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아마 150계약이 나온 것 같네요. 바로 500원 낮게 직전 체결가보다 매도를 냈는데 42계약만 체결되고 118계약은 그냥 체결이 안 되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가 4시 10분부터 이제 첫 체결이 되는데 4시부터 주문을 받기 시작하고 3,300원 4.5% 하락을 해서 끝났습니다. 거래량도 엄청나죠. 17만 6천 주면은 평소 거래량의 한 20배 정도가 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내일 많이 좀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장 끝나고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즉각 반응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가격이 기준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일 기준가는 오늘 종가인 73,400원이 내일의 기준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4.5% 하락해서 시작하면 71,100원이 되는 거고요. 자, 혹시 이 재료가 시장에서 새서 공매도가 먼저 많이 나왔나 보면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거래량이 약 190만 주나 됐는데 오늘 공매도 수량은 4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 28,000주, 6월 7일날 97,000주, 그 전에 2만 주, 3,400주 정도면, 공매도가 이 정도면은 그 롱숏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상한가가 갈 만한 좋은 재료가 나와도, 아니면 시장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와도 거기다가 공매도를 때리는 투자자들이 있고, 시장에는 롱숏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숏 물량은 항상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오거나 호재가 떠도 거기다 대고 바로 주식을 때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롱숏 플레이어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 같다, 아니면은 한국을 숏을 해야 되는데 시가총액 비중대로 숏이 나가다 보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수많은 종목이 숏이 조금씩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개별 종목들의 재료가 뭐가 있는지 그걸 다 못 보고 숏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래량 대비 공매도 수량은 그렇게 미미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거래량 대비 공매도 수량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근데 혹시 내일은 공매도가 꽤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도를 ADSA를 보고 투자를 했으면, 글쎄요, 만도가 뭐 현대기아가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5%, 60% 정도가 되고, 이제 뭐 테슬라에도 들어가고 뭐 미국 GM 포드에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완성차 업체보다 낮게 유지되고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을 줄 수는 없는데, 만도가 지금 이렇게 완성차 업체 현대기아차 대비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퍼가 높은 거는 이 ADSA 부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떼서 자회사로 만들고 아마 상장도 시켜야겠죠. 근데 그 얘기는 따로 IR에서 나오지는 않았고, 혹시 뭐 Q&A에서 나왔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 자료상으로는 특별히 발표된 건 없습니다. 6시 14분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올라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만도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중립기업 받고 갑니다. 제목이 중립기업을 받고 간다는데, 그 중립기업, 국내 증권사에서 중립기업이라고 얘기했으면 약간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약간 뉘앙스 같습니다. 아마 내일 오전 정도 되면은, 내일 장시작 전에 레포트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부지런하신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분께서 6시 14분에 코멘트 레포트를 올리셨습니다. 자, 만도 중립기업 받고 갑니다. ADSA 사업 9일 장종료 후 ADSA 부분 물적 분할 발표. 존속회사는 만도, 신설회사는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즈. 만도가 지분 100%를 갖는다. 존속회사는 기존 셰시 사업 역량 기반으로 전기차 신사업 추진. 요거 퀘스천 마크. 네, 신설회사는 IPO 포함 다양한 투자 유치 옵션 검토 중. 자,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현 시점 기준 본질 가치는 변화 없음.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ADSA는 이미 기존에도 투자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던 사업보, 따라서 이번 물적 분할 결정에 따른 히든 밸류 언락은 제한적. ADSA 사업의 적정 퍼를 20배로 가정 시, 자, 만도 올해 퍼가 16.4였거든요. 지금 16.4로 보고 있거든요, 김진우 애널리스트는. 근데 ADSA 사업을 20배로 보고 있다는 거는 기존 셰시 사업부는 이거보다가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평균하면 16.4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도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는, 오케이, 그러면 이거 IPO 할 때 주식 사고 당장은 주식 팔겠다, LG화학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그림이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ADSA 사업의 적정퍼 20배로 가정시 2022년 순이익을 기반으로 한 ADSA 사업 가치는 1.9조 원으로 추정. 현재 시총 3.5조 감안시 존속회사 임플라이드 가치는 1.6조 원이며, 존속회사 임플라이드 퍼는 11.3배. 존속회사 이 샤시 부분 퍼를 11.3배로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비싸 보입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ADS의 높은 수익성 유지 여부와 외부 투자 유치 여부. 그렇죠. 이 신설법인인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의 만도 기술력을 높게 보고 3자 배정 유증이나 이런 게 혹시 들어온다면 만도 주식 가치도 그걸 반영해서, 그 자회사의 빠른 성장을 반영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데, 당장은 내일 공매도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국계 증권사를 포함한 증권사별 목표 주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증권, 국내 증권사들은 대부분 매수 의견이고요. 지금 보시면 하나증권 매수 78,000원, 이베스트 매수 98,000원, 삼성증권 매수 8만원, KTB 매수 75,000원입니다. 그런데 모건스탠리는 중립 66,000원, 현재가보다 낮고요. 그리고 노무라는 바이 매수 75,000원,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는 중립 65,000원, 맥쿼리 중립 6만원입니다. 그런데 크레딧 스위스랑 맥쿼리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요 목표 주가는
변동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블룸버그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 실적은 어땠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15년부터 블룸버그에서 쭉 2020년까지 실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레비뉴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별로 이렇게 늘진 않아요. 자, 2015년에 5.29조였는데 현재 2020년 5.56조, 그리고 가장 높았던 2019년에도 5.98조 정도, 약 4년 동안 2015년에서 2019년 동안 한 15% 그렇게 성장이 빠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작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좋아서 880억이었는데 올해 많이 좋아질 거다. 3140억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요 3140억은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 수준입니다. 2016년에 3050억으로 영업이익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던 것은 2017년에 830억으로 요때 가장 낮았습니다. 결론, 만도라는 회사 전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가장 좋을 거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퍼가 높다. 그래서 올해 실적 기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국내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퍼 밸류에이션으로는 약 한 16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